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늘어요. 죄송합니다. 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왔습니다. 정말 28개월짜리 여자아이부터 시작해서 60이 넘은 어르신들, 정말 다양한 직업군, 정말 다양한 성향 모두 웬만한 분들 다 만나봤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각자가 다른 만큼 성향도 다 다르시고 학습 유형, 학습 방법도 다 다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공부를 해야 팍팍 늘 수가 있을까요? 이런 영어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4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동권 and I'm 35 years old. years old 넣어야 되나요?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소시명이에요, 소시명.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한 70% 이상은, 한국인들의 70% 이상은 약간 소시명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어떤 대화, 소통의 도구가 아닌 어떤 시험 점수잖아요. 정말 스트레스란 말이죠. 영어 공부를 굉장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부담감이 다들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어쩌지? 왜냐면 영어를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맞춰야 한다라는 강박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너무 불안해 하시고 초조해 하시고, 또 틀릴까봐, 그래서 자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다고요. 영어를 모르는 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자꾸 죄송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사교적이신 분들도 영어만 했다 하면 굉장히 소심쟁이가 돼버려서,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영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그 영어는 시험, 영어 하면 떠오르는 게 시험,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 위주의, 요즘 영어 관련해서 이게 유튜브 컨텐츠도 많고, 영어 관련 게임도 많고, 영어 책도 있고, 정말 영어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컨텐츠 위주, 좀 흥미 위주의 그런 영어 관련된 걸 자주 접함으로써, 영어라는 거가 시험이 아닌 정말 재밌을 수 있구나, 소통의 도구구나, 이런 어떤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영어에 대해서 압박감이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 영어 관련 컨텐츠를 좀 많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미드도 좋고요, 영어 책도 좋고요. 그래서 좀 소심형이신 분들은 좀 최대한 좀 영어를 너무 잘해야 되는데 계속 스스로를 푸시하지 마시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드려봅니다. Hi, my name is Gun. I am 35 years old.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늘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다. 떠돌이 형인데요. 선생님, 제가 종로에 있는 대형 어학원, 무슨 YBM, 해커스, 파고다 다 다녀봤고, 무슨 온라인 영어, 시원스쿨, 야나두, 이것도 다 해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돈 들인 게 정말 1000만 원 넘어요. 그런데도 영어가 제자리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돌고 다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 나에게 탁 들어맞는 어떤 학습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구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만나게 되면 단기간에 2, 3개월 만에, 한두 달 만에 내 영어가 확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 강사를 만나시더라도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드라마틱한 어떤 영어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게 있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에게 정말 환상적으로 들어맞는 뭔가가 있을 거다,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 그런 거를 계속 한두 달 하시고 그만, 한두 달 하시고 아니다,
한들 하고 그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떠돌이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이제 일단 그런 거는 없다라고 좀 인정을 하시고, 최대한 내가 하나에 좀 정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를 선정을 해서 최하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두 달로 결판을 내려고 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건 좋습니다. 해보고, 그나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그럼 그걸 선택해서 최하 6개월에서 1년을 한번 해보셔라. 절대 영어는 단기간, 단거리 코스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My name is Donggon. I'm from South Korea. I am 35 years old. My hobby is playing the piano and 세 번째 형입니다. 돌려막기 형인데,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언뜻 보면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되게 무슨 질문을 던져도 얼추 다 대답을 잘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분명히 영어 공부 좋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막 5년, 10년 했는데, 왜 이렇게 제 영어가 제자리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내 얘긴데 라고 찔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막 그 외국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뭐 컨텐츠도 자주 보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영어 공부를 평소에 또 좋아하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스피킹을 할 때는 맨날 쓰던 표현, 내가 항상 익숙하던 표현만 돌려막기를 하세요. 뭔가 내가 그 전에 안 쓰던 표현도 자꾸 쓰고, 뉘앙스 차이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막 이디엄도 써보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항상 평소에 하던 그런 뻔한 문장을 자꾸 돌려막기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도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단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나 좀 더 원어민처럼 발음을 영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이런 분들한테는 라이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글쓰기. 그냥 맨날 이렇게 하던 얘기 돌려막기, 말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당장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쉬운 단어와 쉬운 문장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단어 대신에 좀 다른 단어 써볼까? 내가 이 문장 구조 대신에 조금 더 다른 문장 구조를 써볼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해서 내 단어나 문장 구조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을 좀 간간히 해보시면은 나의 어떤 어휘량이 좀 커지고, 또 문장 활용 능력도 분명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스피킹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편한 거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전에 안 하던 거를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새롭게 매번 새롭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Hello, my name is Gon. My hobby is reading books and regarding my hobbies. 네 번째입니다. 완벽주의형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좀 외국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강점은 굉장히 영어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매번 영어를 대충 하려고, 아까 돌려막기형 같은 경우는 좀 유창성은 좋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유창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 완벽주의자형은 되게 정확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너무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완벽하게 문장이 딱 떨어지면 딱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자꾸 말을 잠시만요. I regarding 이렇게 하면 답답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 유창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가 50대 50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대충 유창성만 너무 커져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확도만 커지면 또 유창성이 떨어져 버리면 또 너무 더 뻑뻑하고, 그러니까 이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자 유형분들한테는 조금 좀 무게를, 좀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조금 틀리고, 원어민들도 100% 정확하게 영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틀려도 되고, 조금 문장 구조가 조금 틀려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다고 완전히 틀리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전달이 된다라면 약간의 어떤 뭐 관사, 뭐 단수, 복수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막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좀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하자. 내가 조금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조금 떨쳐내고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 이 4가지 유형의 분들이 이제 학습 고민이 있으신 거죠. 영어를 빨리 잘하고 싶은데 뭔가 진전이 없다 보니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좀 솔루션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이 4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좀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향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